안녕하세요. 오늘은 10월 24일, 지금 시간은 오후 11시 20분입니다. 오늘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어요. 모두 감기 안 걸리시게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차이나 전기차 장기 투자가 어려운 이유랑 시진핑이 2027년까지 군대를 현대화시키겠다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차이나 전기차가 오늘도 하락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지금 18%고요. 미국장은 지금 올라갔다 내려갔다 혼조세를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XOXL이 마이너스 17%고요. 그래도 손실을 많이 만회했습니다. 오늘 국내장은 금요일 미국장 훈풍으로 인해서 좀 많이 올랐는데요. 개인은 4,800억을 매도했고요. 그 매도한 것을 외국인과 기관이 다 받았습니다. 미국의 중국 반도체 규제와 반도체 침체기라는 악재 속에서도 삼성전자가 꾸준하게 반등을 하고 있어요. 미국의 이번 주 경제지표 발표 계획인데요. 이번 주 목요일에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발표가 있고요. 금요일에는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어요. 경제지표가 지금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 개인적인 생각은 예측하고 거의 같이 나올 것 같아요. 만약 그렇게 되면 또 한 번의 상승 랠리는 이어질 것 같아요. 중국 정부가 신에너지 산업을 발전시키는 이유에 대해서 기사를 통해서 말씀드릴게요. 시진핑의 황제 대관식을 바라보는 한국의 반도체 배터리의 불안한 눈빛이라는 기사인데요. 전기차 배터리 시장 중국 철옹성 더 높아진다라는 전망인데요.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국 전기차의 성장 속도는 누구도 반박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기사 내용을 읽어볼게요. 국내 완성차 업체 관계자는 시진핑 3년임은 중국 완성차 배터리 시장 장벽이 더 높아질 수 있는 신호탄이라고 말했고요. 그 이유는 중국은 원유 대외 의존도가 70%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미국의 입김 아래에서 원유 수입에 차질을 빚을 경우 경제적으로 큰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합니다. 시진핑이 배터리와 전기차 등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모빌리티 수요를 끌어올리는 데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랍니다. 그래서 이번 3연임 때도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중국 내 승용차 시장의 전기차 비율이 30% 돌파를 목전에 뒀다는 분석도 나오고요. 시진핑의 탈석유 모빌리티 전략이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중국의 CATL이 22일 실적 발표를 공시했는데요. 매출은 3배가 넘었고요. 3분기 당기순이익이 지난해 대비 3배 가까이 급증했답니다. 또한 회사는 4분기에도 전기차 판매 증가에 따른 실적 호전세가 지속될 거라고 전망했답니다. 올해 1분기에서 3분기까지 누적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86%를 증가한 42조 원을 달성했고요. 당기순이익은 127%를 증가한 3조 5,200억 원을 기록했답니다. 3분기 당기순이익은 사상 최고치로서 상반기 당기순이익을 초과했답니다. 여러가지 악재 속에서도 실적이 놀라운 것 같아요. 또한 내년 배터리 보조금 삭감으로 연말 수요 증가가 예상되며 4분기 판매량 역시 증가 추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답니다. 중국 CATL은 배터리 가격 인하를 예고했는데요. 미국 인플레이션법을 전화위복으로 삼을 예정이랍니다. 현재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르면 중국산 부품 및 배터리 소재를 일정 비중 이상 탑재하고 있는 전기차는 미국 정부의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는데요. 따라서 테슬라와 포드 등 CATL을 비롯한 중국 업체의 전기차 배터리 수급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던 자동차 기업들이 미국 정부 규제로 계획을 재검토해야 하는 사항에 놓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한국 배터리 3사를 비롯한 경쟁사가 중국산 배터리 소재 수입을 줄이려 하는 사항이 CATL에게는 오히려 전화위복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답니다. 그 이유는 리튬 등 중국에서 생산되는 배터리 핵심 소재의 수요가 미국 규제 영향으로 줄어든다면 단가가 낮아져 CATL을 비롯한 중국 배터리 업체에게 반사이익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CATL은 현재 배터리 소재 수급 측면에서 큰 문제가 없다고 바라보고 있고요.
앞으로 가격을 더욱 낮출 수 있는 여지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답니다. 미국 정부의 규제로 한국을 비롯한 해외 기업들이 중국산 배터리 소재 수급을 최소화한다면 CATL은 소재 물량 수급과 가격 협상 측면에서 모두 유리한 위치에 놓이게 된답니다. CATL이 밝힌 대로 소재 가격 경쟁력을 전기차 배터리 가격 인하로 이끌어낸다면 유럽을 비롯한 해외 시장에서 경쟁사들 대비 가격 경쟁력의 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고 하고요. 만약 CATL이 전기차 배터리 가격 경쟁력이 미국 정부 보조금 영향을 뛰어넘을 정도로 높아진다면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오히려 역효과를 낳아 CATL이 미국 등 글로벌 경쟁사를 더 활발히 확보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CATL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매우 엄격하게 시행되고 있지만 CATL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유럽과 북미 고객사 수요에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 말했답니다. 기사 내용이 길고 복잡했는데요. 함축적으로 얘기하자면 너네들이 우리 배터리를 찾지 않으면 우리는 공급에 허덕이지 않아. 그럼 리튬 가격은 안정되고 우리는 배터리 가격을 인하할 수 있어. 그 인하폭은 미국의 보조금보다 더 많을 거야. 그래서 너희는 우리 걸 또 쓰게 될 수밖에 없을 거야 라는 내용입니다. 차이나 전기차가 오늘 또 하락했어요. 단기 쌍바닥을 찍을지 아니면 짝꿍댕이로 내일부터 상승을 할지 그건 알 수 없을 것 같아요. 차이나 전기차 관련 회사들의 실적은 2배, 3배씩 올라오고 있는데 주가는 아쉽게도 반영을 못하고 있어요. 중국의 시진핑의 독재 체제로 인해 가지고 시장에서는 그 실망감이 컸습니다. 그래서 홍콩 증시가 6%대로 폭락을 했고요. 외국인들의 투자금이 이탈하고 있답니다. 그러나 2차전지 관련 회사들은 앞에 기사를 읽어보셨듯이 시진핑이 탈석유를 위해 국가 정책으로 밀어주는 산업이기 때문에 성장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향후 몇 년은 고도 성장을 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요. 하지만 장기 투자는 좀 리스크가 따를 것 같아요. 시진핑이 전당대에서 3연임 확정 후 첫 행선지는 군부대였는데요. 2027년까지 강군을 목표로 강조했고요. 전투력의 현대화를 이루겠다고 말했답니다. 이는 대만에 대한 무력 통일이 목적인 것 같아요. 저도 차이나 전기차를 많이 투자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3년에서 4년 후에는 시진핑 황제의 눈치를 보면서 팔지 더 가져갈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